자, 오늘 8월 26일자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장중 공방이 있습니다. 내일 장중 공방은 체험반 모집이 일단 있는데 지금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거 신청하시면은 9월 2일에서 9월 10일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인가요? 동안에 2만원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하시면 바로 뒤로 붙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9월 2일에서 9월 1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9월 2일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요금은 2만원입니다. 2만원의 행복. 이제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추세는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추세가 한번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여기서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757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757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전에 미국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입니다만은 저항은 여기다고 저 예전에 말씀해 드렸죠.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밀려서 그 가격권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하락 추세대에 부딪혀서 지금 깨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은 긴장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현금은 757이 깨지면 시장이 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지금 미국 시장은 좋게 이제 움직임을 줬는데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고가 대비해서 보자면은 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거의 한 1%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추세선을 돌파는 했어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돌파를 일단 해주면서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권 기준선 자체를 두 개로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68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2684가 이탈이 되면 주식 위주가 아니고 현금 위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9월달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장 안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9월달 금리 인하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금리 기조 자체를 조금 아래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사실 9월달에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9월달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페드 금리 결정이 2024년도 9월 18일 오후 4시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3주 2일 12시간 23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5.25에서 5.5죠. 미국은 나라가 좀 크다 보니까 그냥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별로 약간 좀 특수성이 있겠죠. 그래서 5.25 하는 데도 있고 5.5도 하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얘기할 때는 그냥 높은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5.5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5.5다 이렇게 돼 있는데 5.5에서 이제 25bp 정도 낮추면은 25bp 정도 낮추면은 그러면은 5.25가 되죠. 5.25가 되죠. 지금 5.25가 될 확률에 대해서 베팅이 나오고 있는 게 60% 정도 지금 베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50bp까지도 낮출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쪽이 40% 정도 지금 베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결은 없어요. 일단 9월달에 인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은행에서 얘기가 나왔는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 일단은 엔화는 강세 쪽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자꾸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전에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 종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예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그 주간 자체가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엔화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금 좀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추세로도 한번 언급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선, 이렇게 해서 추세선 잘 끊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추세선 거 잘 끊는 게 중요한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꺼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 대부분은 기술적 반등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한번 했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추세선에 부딪혀서 깨지면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죠. 이게 환 자체가 안심을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저항이죠. 여기 선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선이 저항이 되고, 여기서 보셨다가 그냥 깨져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을 그냥 지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저항라인에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타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많이 보이는, 니케이도 좀 0.74% 정도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국내 시장도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시장 안에서 뭐 종목들을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 주도주가 바뀌면은 시장이 추종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은 시세 자체가 유지가 되기보다는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뀔 가능성을 일단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예전에 이제 지금 보면 건설, LG에너솔루션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고, 녹십자도 얘기는 예전에 추세 처음 바뀔 때 얘기를 해드렸었고, 퓨처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예전에 추세 처음 바뀔 때 지금 호재 뜨기 전에 다 얘기를 해드렸었고, KTNG도 배당으로 예전에 바닥에서 언급해드렸었고,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한다면 지니어 같은 항공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의 이제 유가 동향을 보게 되면 WTI 가격을 좀 보게 되면, WTI 가격이 예전에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또 불거지고 있죠. 중동발 리스크 자체가 또 불거지고 있고, 이번에 그냥 끝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뭐 시장 안에서는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 대련으로 전쟁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란의 지표를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란의 지표를 보면 꼭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대만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대만의 수도는 대북이죠. 타이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만의 수도는 남경이거든요. 대만의 수도는 남경입니다. 대만의 수도는 남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타이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고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지금 보면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들도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유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옛날 생각이긴 한데, 옛날에는 뭐 석유가
대부분 우리가 중동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이었고, 최근에는 석유 그 산유량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의 석유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은 일단은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1300만 배럴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생산을 하고 있고, 2위가 러시아인가 그래요. 그리고 3위가 사우디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원유 생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2022년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더라도 2등이었는데 지금은 뭐 3등인가 4등 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이 이제 이라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급 자체가 중동에 문제가 생긴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긴 해요. 어찌되었든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가가 오르고 있으면 당연히 항공주는 악재죠, 그렇죠? 물론 이제 유류 할증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항공주의 어떤 뭐 리스크 자체는 없어지죠. 유류 할증제로 보통 가니까. 근데 유류 할증제가 붙으면 사실은 해외여행 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항공주를 좀 봐라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늘 한 8% 정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하락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뭐 넘어서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오전에 티웨이 항공도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티웨이 항공은 사실 다른 항공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락은 아니거든요. 하락은 아니고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금 떨어지는 패턴선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이렇게 패턴선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것만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위쪽으로 그냥 열려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평선으로 볼 수도 있고 추세선으로 볼 수도 있고 수평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라서 요번 부분만 잘 돌파를 하면 모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대장은 일단 대한항공인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오늘 2.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한항공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예전의 하락 추세를 일단 보이다가 돌파를 한번 했죠, 그렇죠?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N자로 다시금 N자가 아니고 세기죠, 그렇죠? 세기 형태로 지금 패턴을 지금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기 형태만 돌파를 하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업종 전체로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항공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시장 약세에서 그래도 항공주는 시장 약세를 조금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하셔가지고 항공주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움직임 자체가 계속 방향성을 위로 이제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금리 인하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도 뭐 그런 식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 상황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장이 잘 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시장을 봤다면 시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잘하고 있으리라 일단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신청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체험반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내일 아마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중공방 진행을 하니까 내일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선물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날짜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9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날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리딩 받으시는 분들은 날짜 그 원래 해온 날짜 바로 뒤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시장 상황은 여전히 애매합니다만은 잘 피해 나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주식에서의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